지역 폐기물 업체에서 30억 원을 빌린 김영한 충북지사를 시민단체가 공수처에 다시 고발했습니다. 김 지사 측은 경찰에서 이미 무혐의를 받은 사건이라며 발끈했습니다. 경찰이 충북 도립대를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김용수 전 총장이 배우자를 대동해 호화 연수를 다녀왔다는 업무상 횡령 의혹을 정조준했습니다. 김영한 충북지사가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충북도당 위원장과 공식 행사장에서 격한 언쟁을 벌여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영태균 게이트 의혹을 제기한 게 발단이 됐습니다. 충청북도 산하기관이 구도심에 비싸게 건물을 사 논란이 일었는데 이 건물에 다른 산하기관을 이전시켜 또 다른 논란이 나오고 있습니다. 혈세로 손실을 메운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MBC 뉴스투데이 충북입니다. 충북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가 지역 폐기물 업체에서 30억 원을 빌린 김영한 충북지사를 또다시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이미 경찰의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지만 이를 납득할 수 없다며 또다시 고발한 건데요. 이에 대해 김영한 지사 측은 경찰에서 수사한 사건을 또다시 끄집어내는 것은 악의적 흠집내기라고 반발했습니다. 김은초 기자입니다. 시민단체가 김영한 충북지사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고발했습니다. 김 지사가 서울 한옥 세 채를 거래하고 지역 폐기물 업체에서 30억 원을 빌린 것 등에 대해 대가성 의혹을 다시 수사해달라는 겁니다. 앞서 경찰이 1년여간의 수사 끝에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시민단체가 이의 신청을 했지만 고소인이 아니어서 기각됐기 때문입니다. 공수처가 제대로 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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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은 지난 2022년 김 지사가 서울 한옥 세 채를 비싸게 팔기로 계약한 것에 대해 당시 시세에 비해 높은 가격이 아니었다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폐기물 업체에서 30억 원을 빌린 건 연 4.2% 이자를 매달 납부하고 있어 뇌물수수나 청탁금지법을 적용하기 어렵고 대가성도 발견되지 않아 직무 관련성도 없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는 수사가 미흡했고 의혹이 명확히 해소되지 않았다면서 정권이 바뀐 만큼 공수처가 위법한 처분을 바로잡아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비정상적인 거래 패턴이 이제 이 과정에서 드러났는데 여기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공직자의 뇌물수수 혐의와 직관련될 수 있는 증거라고 저희는 판단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 김 지사 측은 경찰에서 1년 6개월 동안 수사한 사건을 또다시 끄집어내 고발한다는 건 차기 선거를 염두에 두고 흠집내기를 위한 악의적 프레임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허위사실 유포나 명예훼손에 대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법적 조치 등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일축했습니다. 한편 김 지사가 지난 2022년 서울 한옥 세 채를 팔기로 매매 계약을 했던 당사자는 충북 소재의 토지개발 사업자로 알려졌지만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거래가 무산되면서 김 지사는 선수금 65억 원 중 폐기물 업체에서 빌린 30억 원을 돌려줬지만 나머지 35억 원은 아직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김은초입니다. 김용수 충북도립대 전 총장이 배우자 등과 교비로 호화 연수를 다녀오고 학교 물품을 유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어제 충북도립대를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김 전 총장이 부당한 지시를 했는지 또 연수에 동행한 교수들이 사전에 공모했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전효정 기자입니다. 파란 상자를 든 경찰 수사관들이 건물 밖으로 나옵니다. 충북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가 충북도립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 수사관들은 5시간에 걸쳐 김용수 전 총장실과 당시 보직을 맡았던 교수 4명의 연구실에서 업무용 PC 저장 장치와 회계 문서 등을 확보했습니다. 김 전 총장과 교수들의 휴대전화 5대도 모두 압수했습니다. 수색할 곳들 아직 남아있는 상태인가요? 말씀 못 드립니다.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업무상 횡령 혐의입니다. 이들은 앞서 지난 2월 제주도 연수를 4박 5일간 다녀오면서 무려 5천만 원이 넘는 교비를 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교직원이 아닌 총장의 배우자까지 동행해 한 사람에 1,000만 원씩 썼는데 5성급 호텔에 머물며 요트 투어와 와인 파티를 즐기고 전신 마사지도 받은 사실이 확인돼 공분을 샀습니다. 또 2주도 안 돼 부산 연수를 갔는데 여기서는 1박 2일에 5,300만 원을 썼습니다. 두 연수 모두 실제보다 많은 인원이 참가한 것처럼 교직원 서명을 위조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제 사인도 있는데 다 저는 몰랐어요. 제 사인 들어가는 것도. 그거 그냥 그들이 알아서 그냥 한 거예요. 또 대학 측이 각종 명목으로 구매한 고가의 의자와 스피커 등 기자재를 김 전 총장이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도 조사 대상입니다. 경찰은 압수한 휴대전화를 분석해 예산 유용 과정에서 김 전 총장의 부당한 지시가 있었는지, 교수들이 이를 공모했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김용수 전 총장은 김영환 지사와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는데 총장 공모 과정부터 한 차례 탈락했다, 재공모로 임명돼 논란이 적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충청북도는 국무조정실을 통해 비위 사실을 통보받았지만 언론을 통해 알려진 뒤에야 김용수 총장을 해임했고 교수 4명에게 정직 처분을 내렸습니다. 김 전 총장은 이번 압수수색과 관련해 자신은 이미 해임이 돼 특별히 설명할 내용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계좌 등 추가 증거를 확보하고 참고인 조사를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MBC 뉴스 전유정입니다. 야당 소속 도지사와 여당 충북도당 위원장이 정면 충돌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것도 공식 행사장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말싸움이 벌어졌는데요. 허위 사실을 말했다 아니다 하는 것으로 서로의 앙금이 터져 나왔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내홍은 이 충북 정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병선 기자입니다. 김영환 도지사와 이광희 민주당 충북도당 위원장이 마주친 건 청주의 한 행사장이었습니다. 일정을 마치고 나가던 김 지사가 왜 허위 사실을 말하느냐라고 따져 물었고 이 위원장은 뭐가 허위냐라며 되받아친 겁니다. 김 지사는 항의하고 이 위원장이 국회의원에게 이래도 되냐라고 맞서면서 언성이 높아졌고 분위기가 험악해졌다는 게 참석자들의 전언입니다. 이 같은 볼썽사나운 일의 발단은 이 위원장이 기자회견과 행안위 전체 회의에서 김 지사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것이었습니다. 2022년에 명태균이 김건희에게 김용환 충북지사 공천을 청탁을 했다는 그런 제보가 있었고요. 김용수 전 충북도립대 총장 임명에도 김영선, 명태균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으로 이 위원장은 자신의 SNS에 충북 명태균 게이트라고 올려놨습니다. 이에 대해 김영환 지사 측은 당내 경선을 통해 후보로 선출됐음에도 이런 주장을 하는 건 명백한 허위라며 강력한 법적 대응까지 예고한 터였습니다. 쌓인 앙금이 있었는데 우연히 마주치자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 지사가 또다시 구설수에 오른 가운데 국민의힘 내부 갈등의 여파가 충북 정가에도 미치고 있습니다. 새로 선출된 엄태영 도당위원장은 대선 패배는 사필 규정이었다며 반성과 성찰을 화두로 던졌는데 하지만 그 반성을 두고도 당내에서 전혀 다른 목소리가 나온 겁니다. 당대표에 출마한 조경태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를 저지하러 한남동 관저에 갔던 45인의 청산을 내걸었는데 거기에 충북에서는 유일하게 엄 위원장이 포함됐습니다. 낡은 이즘에 사로잡힌 극우 극단 세력과 완전히 결별하겠습니다. 반면 당대표에 출마한 장동혁 의원은 탄핵의 바다를 건너자는 건 민주당이 만든 보수 괴멸의 프레임에 동조하는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본인 스스로 당을 떠나서 민주당에 가서 정치하시면 됩니다. 소위 혁신파와 탄핵 반대파의 격돌이 어떻게 종지부를 찍느냐에 따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옹호해온 김 지사의 진로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한편 김영환 지사가 25일부터 독일 출장을 가는 것과 관련해 민주당 충북도당은 성명을 내고 도민들이 폭우와 폭염으로 고통받고 있을 때 자리를 비우면 도지사 자격이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고 이에 대해 충청북도는 세계 유니버시아드 폐막식에 차기 개최지 대표로 참석하고 독일 현지 돔구장도 살펴볼 예정이며 호우 피해 복구와 2차 피해 방지에도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충북 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 청주 성안길의 한 건물을 경매 시작가보다 20억 원 가까이 비싸게 사 논란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에 충북문화재단이 이전하기로 하면서 또 다른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전하면 충북문화재단은 지금까지 내지 않던 임대료와 주차비를 내야 하는데 건물 사면서 본 손실을 혈세로 메우는 것 아니냐는 비판입니다. 허지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충청북도로부터 재정을 출연받는 충북문화재단. 충북예술인회관을 위탁 운영하며 직원 50여 명이 이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말 직원들은 충청북도와 경영진으로부터 갑자기 사무국 이전을 통보받았습니다. 이삿날이 20여일 정도밖에 남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일단 자기 상처가 뭉겨진다는 것에 대해서 당황했을 거라고 생각을 들고요. 이전 장소는 청주 성안길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독립청사. 이른바 옛 우리문고 건물로 지난 3월 충청북도 산하기관인 인평원이 기금 94억 6천만 원으로 매입해 리모델링한 곳입니다. 그런데 당시 해당 건물은 채무로 경매에 넘어가 75억 원까지 유찰됐던 상태. 인평원이 갑자기 경매 시작가보다 20억 원 가까이 비싼 감정가를 기준으로 매입하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최종 승인권자는 인평원 이사장인 김영환 충북지사인데 매입 과정 의혹은 물론 향후 손실을 어떻게 충당할지를 놓고도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의원님도 다 바보 만드시는 겁니까? 그럼 이렇게 보고하면 우리가 뭐 등기부도 다 띄워보고 어디 뭐 법적인 거 저희가 찾아봐야 돼요? 이후 인평원은 연간 3억 원의 임대 수익으로 손실을 메우겠다고 했는데 그 불똥이 난데없이 충북문화재단에 튄 셈입니다. 이전 목적은 성안길 문화시설 연계와 상권 활성화이지만 충북문화재단은 이사비 1억 5천만 원과 연간 임대료 1억 8천만 원을 떠안게 됐습니다. 무상으로 쓰던 건물에서 나와 그간 내지 않던 임대료를 내야 하는 겁니다. 여기에 주차 공간도 없어 문화재단 직원들은 연간 유료 주차비 약 7천만 원을 갑자기 부담하게 됐습니다. 근데 성안길 사정 아시다시피 뭐 주차가 원활한 데가 없고 그래서 주차 문제로 주요한 반대나 그런 뭐랄까 난감하다. 충청북도는 이 중 일부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임대료는 물론 직원 주차비까지 모두 도민 혈세로 충당해야 하는 비용입니다. 도의회는 산하기관에서 발생한 비상식적인 손실을 다른 산하기관을 들여 세금으로 메우겠다는 발상이 적절하지 않다고 경고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도민의 세금으로 세금을 메우는 비상식적인 구조가 됩니다. 이는 명백히 도민을 기만하는 행정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전 논란이 불거진 이후 김갑수 충북문화재단 대표는 지난주 갑자기 사표를 제출했는데 충청북도와 문화재단은 일단 이번 주말 이사 계획을 잠정 보류했습니다. 도의회에서 또 그 이전 계획이나 이런 거를 소통을 하지 않았다 이런 부분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고 한편 이전 논란에 발단이 된 인평원 청사 고가 매입 논란과 관련해 시민사회단체가 지난 3월 감사원에 청구한 공익감사는 지난 4월 감사기간 연장이 결정된 상태입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청주의 아파트 분양가가 3.3제곱미터에 1,40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청주시는 3.3제곱미터에 평균 1,423만 원인 사직 1재개발구역 센텀 푸르지오 자이의 입주자 모집 공고를 승인했습니다. 청주에서 일반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가 1,400만 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오는 2028년 말 입주 예정인 사직 1구역 센텀 푸르지오 자이는 최고 29층 22개 동 2,271세대 규모로 이 가운데 1,500여 세대가 분양 대상입니다. 충주 달천강에 사람이 떠내려가는 것 같다는 신고에 따라 실종자 수색에 나섰던 경찰과 소방이 이를 오인 신고로 결론짓고 수색을 종료했습니다. 수색당국은 지난 17일 오후부터 장비 30여 대와 수색드론 6대, 인력 160여 명을 동원해 수색에 나섰고 상류 마을을 찾아다니며 확인했지만 실종된 사람이나 실종 신고가 없어 수색을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단순 아르바이트로 생각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지적장애인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받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사기와 사기 미수 혐의로 기소된 31살 여성에게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저조한 지적 능력으로 적절한 판단이 어려워 이용당한다는 사실을 몰랐을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 2023년 12월 온라인 구직 플랫폼에서 일당을 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피해자에게 1,300만 원을 받아 보이스피싱 일당의 계좌로 송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초등학생 아들 2명을 살해하고 본인도 목숨을 끊으려고 한 4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 11부는 42세 여성에게 아동학대 살해 미수죄를 적용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 2월 16일 보은군 내북면의 한 공터에서 쌍둥이 아들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지인들에게 20억 원에 이르는 빚을 졌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들이 뇌 손상 등 심각한 피해를 입었고 아직 재활 치료가 필요하다며 자녀의 신뢰를 배반한 범죄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충북을 찾아 도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모두의 광장을 운영했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 관계자들은 어제 청주시 서원구청 대회의실에서 도민들을 대상으로 새 정부가 추진하길 바라는 정책과 민원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지방군권 충북본부와 충북민관정 공동위 등은 국정기획위원회에 청주공항 민간전용 활주로 신설과 중부내륙특별법 전부 개정, 또 보은군 철도 유치 등 14가지 현안을 제안했습니다. 노인들의 디지털 정보 격차 해소를 돕는 2기 ICT 해피에이징 서포터즈가 발대식과 함께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2기 서포터즈로 선발된 노인 78명은 가경 노인복지관을 비롯한 청주 지역 5개 노인복지관에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스마트폰과 디지털 기기 사용법 지도를 담당하게 됩니다. 이로써 SK하이닉스와 하트하트 재단이 선발한 서포터즈는 모두 147명으로 늘었습니다. 아시아 정상급 선수들이 기량을 겨루는 제20회 아시아 롤러스케이팅 대회가 오는 29일까지 제천에서 열립니다. 이번 대회는 20개 나라에서 1,500명의 선수와 임원이 참가해 스피드트랙과 인라인 프리스타일, 링크 하키, 또 아티스틱 등 7개 종목에서 경쟁합니다. 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